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특정 장소나 상황에 얽힌 괴담으로 시작되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 폐가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작은 산골 마을 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는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제는 반쯤 무너진 건물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정원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오랜 세월 방치된 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뭔가 대단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다시 떠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밤에 폐가 근처를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창문에서 어렴풋이 사람 형상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히려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결국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다. 주말 저녁, 달이 둥글게 떠오른 하늘 아래 4명의 소년 소녀들이 폐가 앞에 모였다. 그들은 각각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낡고 두꺼운 목재 방망이를 비상용으로 챙겨왔다. 뭔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는 듯 모두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어보려 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 그 소리는 밤의 정막 속으로 길게 울려 퍼졌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아이들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선 랩으로 들어섰다. 이곳저곳 파손된 벽지와 바닥이 이상한 모양으로 뒤틀린 거실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하지만 예상외로 내부는 꽤 넓어 보였고, 숨어있는 것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 그들은 두 팀으로 나눠 곳곳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2명은 위층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2명은 부엌과 지하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위층으로 올라간 두 소녀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계단을 오르며 자신들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침실과 화장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지막 끝방에서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것을 들추니 낯선 필체로 쓰인 오래된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이 집에 사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그것은 뚜렷한 말소리로 변해갔다. 나는 혼자 있는 게 분명한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 집을 떠나야만 한다. 그들은 일기장의 글귀를 읽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그와 동시에 소름이 돋았다. 과연 그 소리는 집이 내뿜는 단순한 울림이었을까? 그들은 아래층으로 향하는 동안 누군가 그들을 덫에 걸리게끔 일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한편 부엌을 조사하던 소녀들은 오래된 식기와 먼지 쌓인 찬장을 흐릿한 손전등 불빛으로 훑어보았다.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 문은 예상보다 쉽게 열렸고,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밀려왔다. 짧은 망설임 후 그들은 아래로 발을 내디뎠다. 지하실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 바닥은 쓰러진 의자와 잡동사니로 가득했으며 벽에는 수상한 기호들이 어린 손으로 급하게 긁어낸 듯 흩어져 있었다. 문득 발밑에서 무언가가 찌끄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손전등을 아래로 비추었고, 어디선가 나온 작은 상자가 땅에 묻혀있던 것을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몇 장의 바랜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한 가족의 얼굴 위로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놓은 자국이 가득했다. 그중 한 장은 특별히 더 선명하게 긁힌 흔적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얼굴은 완전히 찢겨 있었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났다. 다른 2명의 친구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지하실 문을 꽝 닫고 헐떡이는 숨소리를 참아가며 작게 속삭였다. 집 안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마주친 소리는 어떤 형태도 띄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의 말인지 동물의 울음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며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급기야 그들은 지하실 문을 등지고 어둠에 몸을 숨기며 조용히 기다려야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위로 올라와 보니 몽롱하게 퍼졌던 그 소리는 어느새 자취를 감춘 듯 보였다. 그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폐가를 벗어났을 때쯤 날은 새벽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고 더 이상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했다. 비록 어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허황된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그들은 이번 사건을 절대 잊지 않았다. 적막한 폐가와 그곳에 얽힌 불가사의한 경험은 그대로 그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서로만이 알 수 있는 비밀로서 간직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이들은 다시는 그 폐가에 발을 들이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폐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누군가 다른 호기심 많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유명한 여행지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손길이 덜 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였다. 우리 일행은 총 5명이었고 우리는 각자 짐을 챙겨 펜션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펜션 주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펜션과 주변 지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밤에는 절대 숲속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짐을 풀고는 곧바로 바비큐 파티를 시작했다. 모두가 들뜬 기분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밤이 깊어졌고 우리는 펜션 거실에서 게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탓인지 다들 한두 명씩 골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방에 누워서 잠을 자려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창밖에서 나지막히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신음소리 같았다. 나는 순간 아찔함을 느꼈지만 괜히 괴담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러나 잠이 쉽게 오지 않아 나는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펜션 주변은 어둡고 고요했다. 한참을 서성이던 나는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궁금함을 이기지 못한 나는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숲속 깊은 곳에 다다르자 내가 본 것은 놀랍게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불꽃 주위를 맴돌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나를 발견하자 모두가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갑자기 땅이 울리듯 진동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나지막히 웃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곤히 자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깨울까 하다 이미 늦은 밤이고 내 눈으로 본 것이 사실인지가 불확실했기에 그냥 조용히 침대에 누웠던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장난스럽게 놀렸고 조금도 믿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묻어두기로 했다. 대학 생활로 바쁘게 지내면서 그 일은 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다. 몇 년이 지나 직장에 다니게 된 나는 우연히 그 시절 친구와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다. 우리는 그때의 여행을 떠올리며 추억을 공유하던 중 친구가 말했다. 사실 그날 밤 나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너랑 나만 그걸 들은 것 같아. 혹시 뭐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불현듯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봤던 그 사람들의 기괴한 얼굴이 생생히 떠올랐다. 우리는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답은 결국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여전히 숲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품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영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영희의 집은 마을의 맨 끝자락 깊은 숲과 접해 있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두워지면 마을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주었고 해가 질 때쯤이면 길거리 하나에는 인적조차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평소처럼 학교 숙제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깊게 잠들려 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곧 그녀는 그것이 분명한 발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창문 바로 아래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영희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곧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용기를 내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가 창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창문 바깥에서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두려워 창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고 그녀는 할머니 방으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영희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그냥 두어선 안 되겠구나.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단다. 우리 집 근처 숲에는 저주받은 영혼이 떠돌고 있다고 말이지. 낮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해가 지면 본 모습을 드러내 마을 사람들은 그를 7시의 남자라고 불렀단다. 영희는 겁에 질렸습니다. 할머니는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학교에 가기 전 그 창문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바깥에는 사람의 손자국처럼 보이는 먼지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이 하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저주받은 영혼의 짓일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 그녀를 놀라게 하려는 장난일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영희는 가장 친한 친구인 철수에게 전날 밤에 일을 털어놨습니다. 철수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둘은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서 마을의 전설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찾은 오래된 기록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100년 전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마을에 살던 한 남자가 살인자로 몰려 억울하게 처형당했고 그의 억울한 영혼이 아직도 이 숲을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밤마다 마을을 배회하며 복수를 꿈꾸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7시가 되면 현신하여 창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그날 저녁 영희는 집에 돌아와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커튼을 꼭 쳐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저녁 7시가 두려웠지만 과연 그 시간에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곧 시계가 7시를 가리켰고 다시금 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확실하게 창문 근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영희는 친구 철수와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손에 꼭 쥔 핸드폰과 함께 창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창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칠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창문을 닫으려고 돌았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의 먼지 속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글자는 억울하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지만 영희는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그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이 사진을 근거로 철수와 함께 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마을 전반에 퍼졌고 미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창문은 굳게 잠겼고 사람들은 긴장한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정체불명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밤이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소리를 확인하러 밖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영희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두려워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혹시 마을 사람들이 과장된 이야기로 퍼뜨린 단순한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마을의 해질녘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창문을 닫고 7시의 남자라는 이야기를 조용히 속삭이며 서로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